지난 4년 동안에 예. 의회에서의 소수파로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맛봤다고 할까. 예. 19대 의회 권력 교체를 꼭 해야 되겠다. 예. 네? 근데 이제 핵심은 수도권이거든요. 핵심은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가 호남의 안정적인 지역구를 당에다가 반납하고 올라오면서 쉬운 데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고민하다가 이제 지난 역대 선거에서 13대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에 예. 4624 아닙니까? 6대니까. 그렇죠. 딱 노무현 대통령이 1년 10개월인가 한 거 말고는 예. 우리 쪽은 종로에서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요 원선거에서는 다 패배했다고. 그리고 종로가 상징적인 곳이에요. 응? 이게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은 데야 여기가. 응? 이 유권자들도 서민층에서부터 부유층까지 예.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종로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전국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우리 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내가 승리를 우리 수도권 승리를 견인해야 되겠다. 예. 네? 그런 생각이었죠. 제가 3년 전에 호남 불출마를 예, 예. 선언한 거 아닙니까? 예. 3년 전에 그게 2009년 3월 달이니까. 예.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 우리 민주당 지지도가 10%가 안 될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9대 때 낙선할 수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런 결심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잘한 거죠. 예? 그 당시 이제 정동영 의원님이 덕진 출마하실 예, 때 예. 그때 이제 불출마 수도권 그렇죠. 출마 예. 그게 이제 그때 하여튼 이 중진들이 예.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나도 앞장서겠다. 예. 이제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와서 지금 해도 별로 빛이 안 날 텐데 이런저런 사람들도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예. 여전히 지금도 종로는 매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지난 6대 13대부터 18대까지 예. 6번에 걸쳐서 한 번도 승리를 못했으니까 그거 보면은 여전히 어려운 지역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봐도 한나라당의 저게 공고해요. 예. 한나라당 세력도. 그게 우리가 전국 선거에서 3번 연달아 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531 이제 대통령 17대 대통령 18대 총선 완전히 졌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이제 자포자기 상태였단 말이죠. 예. 그때 4부 총선 끝나고 나서 18대 총선 끝나고 나서 뭐 한나라당이 이제 일본의 민자당식으로 뭐 오랫동안 집권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절치부심하고 또 이명박 정권하고 싸울 때는 과감하게 싸우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단식투쟁까지 했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들이 6.2 지방선거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하고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 정권 교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패했으면은 정권 교체 얘기도 못해요. 좀 있죠. 왜냐면은 내가 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뭐 보상받으려고 혹은 박수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사명감으로 어떻게든지 이 연패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7월 6일 날 전당대회 대표가 되고 나서 정말 밤낮 없이 365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6.2 지방선거에 우리가 승리를 해서 다시 정권교체 전기를 마련하느냐. 모든 의사결정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자신이 없었는데 하여튼 민심이 천심이 되어서 우리한테 승리를 안겨주셨죠, 국민들이. 뭐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만 그때 당을 대표하고 있던 저로서야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도 있지요. 저는 사실은 대권보다 의회 권력 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4년 동안에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예산안을 비롯해서 4대강 사업, 또 언론학법, 또 MB학법 등 뭐 일방적이고 날치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해 있는 상태거든 지금.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저는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그러려면 의회 권력 교체가 있어야 되지, 의회 권력 교체가 안 되면 설령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이 후퇴한 민주주의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19대 총선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무슨 뭐 대권이 금년도 12월이어서 시기적으로 보면 가까이에 있지만 그거보다는 나는 총선 승리에 모두가 매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뭐 그건 국민이 결정해 주는 것이지 본인이 의욕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총선 승리에 기여하고 싶다. 현재로서는 그게 저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느낌도 들고 또 그랬는데 지금 이제 활동을 좀 해보니까 반갑게 대해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이제 종로가 그 도심 속의 시골이라고 그럴까? 이 촌스러운 측면도 많이 있어요. 좋은 의미에. 이게 전통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국의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인정을 나누고 이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종로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중에서도 이 한국의 전통과 정서가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 종로 같아요. 제가 다른 지역에 살아봤잖아요. 강남에도 살아보고 저쪽에 광진, 마포 이런 데 살아봤는데 그런데 없는 게 종로에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에 종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이제 많이 배웠죠, 종로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이제 조금 돌아가는 것도 알고 또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만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행사장에 가면 얼굴 아는 분들이 제법 생겼다고 했었어요. 잘 되겠죠. 제가 이제 호남 지역구를 당에다가 바치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감안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느긋하신 거 아니십니까? 이제 그래야죠. 그러면 그렇다고 뭐 제가 그래도 또 명색이 중진이라는 사람이 조급할 수도 없죠. 제가 뭐 그 호남의 인적 쇄신에 기여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원래 항상 호남뿐만 아니라 인물 교체도 있어야 되고 또 정치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기풍도 진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죠. 특히 이제 호남의 경우에는 공천을
후보를 받으면 당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공천 즉 당선이라고 하는 등식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 지도부는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미리미리 적절한 수준의 그 인물 교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신진을 등용하고 영입해서 등용하고 그들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그래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신진도 그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감을 주면 그러면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그러우실 텐데 이제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편히 가겠다고만 한다고 그러면 그런 요구나 그런 비판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렇지 어떻게 이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갈아치울 수야 있겠습니까? 그것이 또 능사가 아니죠. 그렇죠. 제가 뭐 정치 좀 아는 사람 같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견하신 것 같은데 이 PK 분위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렇게 기여를 하셨는데. 예. 이게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상황을 선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사실은 그때 얘기할 때는 이런 상황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이게 필요하다 하는 주장을 한 거죠. 주장을.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 선도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그 희망적으로 생각하죠. 참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 그야말로 남부민주벨트가 완성이 되면서 그게 정권교체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 지금 이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 전부 다 이 분수경제로는 저한테 저작권 저작권료도 안 주고 전부 다 갖다가 다 그냥 써먹어요. 근데 분명히 분수경제론 그게 이제 1% 특권 경제가 아니고 99%를 위한 경제로 가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지금은 다 그걸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주창한 것들이 이게 잘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기여를 한다면 꼭 제가 그 과실을 향유하지 않더라도 나는 매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원이나 국민들의 결정은 참 지혜롭다. 그래서 아주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잘 짜여진 것 같고 또 이번에 뭐 한 80만 명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야흐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방향으로 대세는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기운을 잘 살려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량이 필요하죠, 우리한테. 이제 우선 우리 당의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당의 문호를 개방해야 되겠다. 열린 정당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한 측면도 있고 또 사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준 그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 한명숙 대표를 탄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봉주라든지 참 그 못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정의감이 살아나게 한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께서 그 참여를 계속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신세대들도 이제는 참여해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봐요. 글쎄 이제 뭔가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우리 민주당이 약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룹들도 있겠죠. 일종의 전선을 좀 가르고 싶고 뭐 이런 의도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걸 순수하고 아주 냉철하게만 보여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별로 공격할 거리가 없으니까 예. 뭘 공격을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저야말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이 민주 세력의 정통이죠. 제가 적통이죠. 한 번도 한눈을 팔거나 옆길로 간 적이 없고, 이제 그분들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고, 또 정책 노선도 이제 잘 제가 받들어 왔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제가 잘 계승한 그런 당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잠시 그러다가 또 그냥 없어지고 하는 거 보면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 하여튼 종로는 지금까지 자연과 역사와 전통과 문화라고 하는 훌륭한 자산을 가진 그런 곳이죠. 그래서 과거 600년 동안 우리 한국의 중심이었는데, 앞으로 오는 600년도 우리 종로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만드는데도 종로가 정치 1번지로서 역할을 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은 복지국가와 문화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로에서 복지국가의 모델도 잘 만들어서 서울의 25개 구, 또 전국적으로 그걸 확장을 시키고, 또 특히 문화국가 측면에서는 종로가 당연히 그 중심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국가로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종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도 없고, 종로가 당연히 그걸 선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종로의 종로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자부심, 또 오늘의 우리의 역할, 미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잘 소통하고 나누면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